게 수처작주, 소위 이제 간체로 쓰겠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그런 한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시로 할 때는 따를 숫자죠, 그죠? 따를 숫자를 쓰고 시간을 써서 수시로 하면은 언제든지 anytime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수처란 말은 anywhere, 어느 곳이든지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수필이라고 그러지 않죠? 수필, 에세이. 수필이라는 게 뭡니까? 붓을 따라 쓰는 거잖아요. 붓이 가는 대로. 그죠? 따를 숫자잖아요. 붓 따라 손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에요, 에세이. 그래서 뭐 경수필,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좌우지간 수필집이라는 말이 마음이 따라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술을 먹을 때 완샷해서 잔을 비우자 할 때는 깐을 써요, 깐. 지금은 간차째로 할 때 원래는 이 깐이겠죠. 그러니까 마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잔을 다 말려라, 드라이 시키라. 그래서 완샷. 근데 완샷과 반대말로 수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이. 떠드이자를 써서 이게 중국말하면 수이라는 말인데, 네 마음 가는 대로 마셔라. 그래서 두 종류죠. 하나는 깐 하면은 완샷이구나 이런 얘기고, 수이 하면은 아주 그냥 편하게 드십시오, 이런 우리나라 말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도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경쟁 입찰이 아니고 공부하는 놈이 그냥 마음에 드는 놈 한 놈 불러서 내 마음에 따라서 계약하는 거예요. 수의. 이게 따를 숫자입니다. 이 따를 숫자는 막 무지하게 많은 쓰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따를 숫자를 썼냐 그러면은, 이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당나라 때 임재 스님이,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뭐 하여튼 임재 스님이 했던 말인데, 지금부터 뭐 한 700년이니까 1300년 전에도 하여튼 세상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니메어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뭐 여기에는 수시란 말도 있겠죠.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작주, 그 주인된 삶을 산다면, 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산다 그러면은 서 있는 곳, 입처,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다. 여기 모두 개자죠. 진리라는 말,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극락이라는 말이겠죠. 네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네가 주인된 삶을 산다면은, 종속적인 삶이 아니고 주인된 삶을 산다 그러면 그곳이 곧 극락이다. 요즘 말하면 천국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요즘 뭐 외국 사람들이 쓴 말 중에 천국, 일상 속에 있든가 아니면 없든가, 뭐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이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역시 언덕이지 않습니까? 언덕에 따라가는 거예요, 언덕에. 이게 원래 옛날에 언덕이 있는 수국이라는, 또는 수국공이라, 수지역입니다. 수지역에 있는 이 수국공이 양견이라는 사람인데, 이 얘기는 아니고, 양견한 게 양쯔강 얘기는. 요건 안 지웠으면 양쯔강 얘기 한번 할게요. 자, 장강을 중국 사람들은 이걸 장강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양쯔강이라 말하고, 한때도 신문이나 뭐 보도에 양자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자강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양쯔지양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대부분이 장지양이라 그래서 장강이라 그러죠. 만리장성도 얘들은 꼭 장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금성도 꼭 고궁이라 그러고, 국공이라 그러고, 자기들 나름대로인데, 이게 왜 양자강이 갑자기 됐냐 그러면, 원래 그 서양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양주 지방이 좀, 양주 지방에서 양즈치아오, 양주교라는 다리에서 청량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 강 이름이 뭐냐, 이 밑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뭐냐를 영어로 물어보고 막 번역을 하고 하는, 통역을 하는 사이에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다리 이름이 뭐냐 그거 묻는 줄 알고 양쯔치아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다리는, 강을 물어봤는데 다리를 물어본 적이, 이 다리 이름은 양쯔치아오 이렇게 양쯔 다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들어 또 독일 사람인가 서양 사람은 이 강 이름이 량쯔구나. 그때부터 이 량쯔로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아주 그 하나밖 아주 우스운 얘기죠. 근데 어쨌든 헷갈리는데, 이 수국공 양견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56국을 통일하고 순화를 세웁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억수로 생명이 짧다는 얘기가, 점을 보고, 점 얘기하니까 또 나중에 저 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점을 보니까 억수로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하나 붙여요. 따라갈 착자를. 우리 책 받침이라 그러죠. 책 받침은 사실은 이게 갈 착자입니다. 갈 착자인데 한자에 밑에 붙으니까 그냥 착에다가 책 밑에 붙는다고 받침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책 받침. 뭐 사실 연화발 또는 불화밑이라 그러는데 밑이 이겁니까? 밑이 이거죠. 네. 불화밑이라 그러는데 연화발 이게 왜 연화발이죠? 불화가 연화 이게 걸어할 연자에 불을 나타내는 발이지 않습니까? 발 그죠? 연화발 또는 불화밑이라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자연 nature 반대말은 culture 그러니까 문화 사람의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문화고 사람의 손이 하나도 안 닿으면 자연인데 nature culture죠. 이게 연자가 왜 걸어할 연자는 막 우리나라에도 막 도련 뭐 하여튼 연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도 연자는 무지하게 이게 부사로 많이 써요. 투란, 도련이 하여튼 진짜 많이 연자를 잘 뜯어보면은 고기입니다. 육달을 고기, 개견자 불에 거슬리는 거예요. 개고기를 불에 거슬려서 먹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은 개라는 가축이 돼지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들하고 더 친하긴 하죠. 귀엽긴 한데. 근데 옛날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식량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거슬려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거. 당연히 살면서. 그래서 이 걸을 연자로 우리는 지금 많이 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엽기스럽죠. 개고기를 불에 거슬려 먹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책받침을 넣어서 수명을 좀 오래 연장을 나라를 세웠는데 수명을 좀 오래 연장을 하려고 이렇게 점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저 아들 수양제 때 가서 지도 그렇고 고구려 정벌하고 하다가 뭐 국력이 쇠망돼서 40년도 못 가고 망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오래 못 가고 이제 처조카 양견의 부인이 독고시였는데 독고시의 조카죠. 처조카 남편의 남동생의 아들인 이연한테 당하죠. 물론 이세민이도 도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연한테 당이라는 뺏겨서 당나라라는 나라가 뺏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좀 더 오래 가려고 나라 이름까지 바꿨는데 40년밖에 못 가고 처조카한테 나라를 뺏겨서 당나라 한 28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 아들이 이세민이죠. 정관지치라 그래서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끄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관지치가 생기고 이세민의 후처고 그 아들 고조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고조의 어떻게 보면은 계모이지만은 이세민의 둘째 막내 마누라고 고조의 계모이지만 다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쩍쩍쩍쩍해서 그 유명한 척천무가 나타납니다. 무척천에서 원래 성은 무시죠. 그러고 이름은 척천입니다. 그래서 척천무후라 그러고 무시를 또 뒤에 붙여서 척천무후라 그러는데 이게 주나라라는 나라를까지 세워요. 잠시지만은. 그래서 대단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가 뭐 류방의 와이프 여씨도 황제 못지않은 권세를 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식 황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점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요. 좌우지간 이거 내가 그 이연 이거를 보면서 앉아 척천무 얘기 나죠. 여기에 우리 이제 기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몸기자에 마음심자 몸과 마음이 다 끓여 하는 거 이거는 끓여야 할 기자입니다. 휘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도 이 위라는 게 가죽이거든요. 가죽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가죽입니다. 중국말에 가죽을 나타내는 말은 많죠. 피 그다음에 가죽혁 가죽 위 이렇게 있는데 피는 말 그대로 막 벗겨낸 겁니다. 그래서 막 벗겨낸 가죽을 피라 그러고 혁이라 그래서 이게 뭐 모양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햇빛하고 바람에 말리는 모양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리고 있는 약간의 가공이 들어간 거예요. 이 위는 엄청나게 가공을 많이 해서 이제 몸에 두르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도강양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게 칼집도 이게 가공이 많이 된 거죠. 뭐 이런 개혁이라 그러면 까이꺼 개혁이라 그러면 걸어서 말려놓은 가죽 정도를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가죽을 벗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개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이든 살아있는 짐승이든 잡아서 가죽을 벗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개혁인데, 자, 그 기휘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냐 하면은 그 싫어한다는 거죠. 피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일이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 그럽니다. 꺼려하는 날이죠. 내 몸과 마음이 꺼려하는 날. 기제사라 그러면은 역시 돌아가신 날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뭐 추석이나 명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 기일 날 드리는, 이게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구라 그래서 지코라 그러는데, 입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음식점 가면은 종업원들이 물어봐요. 요 메뉴 지코? 이렇게 싫어하는 음식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코라는 말이 입이 싫어한다. 안 먹는, 우리는 쌍차이 같은 거 잘 안 먹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요 메뉴 지코드마 이러면 이제 뭐, 비에팡차이, 쌍차이, 뭐, 비에팡차이, 쌍차이, 상처 넣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좌우전 기휘가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쓰는 글자는 민간에서는 못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 그러면 이게 이 신당서, 구당서에 보면 당나라 역사책에 보면 우리나라 연개소문은 다 천개소문으로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연개소문이 이게 이연이하고 똑같잖아요.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한창 싸웠는데 대망리지 연개소문하고 이세민이하고는 거의 뭐 라이벌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게 물가 연자지 않습니까? 물가에서 두 사람이 의자를 놓고 마주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두 사람이 턱을 고고 물가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간체자에서 간단하게 쌀미자를 써버리는데, 연개소문을 같은 연못이라고 자기 아버지 이름 당나라 고조 건국한 사람의 이름을 감히 못 쓰니까 모든 역사사에는 천개소문, 모천자를 써서 천개소문으로 다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전체, 정통 역사서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 근데 고려도 뭐죠? 안양 이후에 유교를 받아들여서 사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대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큰 것을 존중하는 거니까. 중국을 사대를 하다 보니까 연개소문도 김부식도 다 삼국사기에 천개소문으로 써버려요. 왜? 중국의 당나라 책에 천개소문이라 되어 있으니까 감히 연개소문이라 못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사기에는 다 천개소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중이니까 승려니까 사대를 하지 않는 유교학자가 아니니까 이제 연개소문으로 정식으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다행히 개소문의 성이 천시가 아니라는 게 전례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자를 함부로 못 썼습니다. 근데 정관지체라고 해서 당나라 때 가장 화려했던 7세기 중후엽의 이세민 시대는 더했죠. 그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은 당나라 장수였지만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람은 이세적이라는 당나라 장수입니다. 근데 이세적은 나중에 이름을 이적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자기 임금하고 세자가 겹치니까 이적으로 바꿉니다. 자기 나라 이름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세라는 게 30년, 1세대가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세 가인. 30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면은 30년마다 한 명씩 나오는 거죠. 김태희보다 더 이뻤겠죠. 그러니까 30년마다 한 명씩 뛰어나오는 이쁜 여자를 절세 가인이라고 중국에서는 불렀는데, 이세민 이후부터는 절세 가인이라는 말을 못 쓰지 않습니까? 세자를. 그러니까 절대 가인으로 바뀐 거죠, 이게. 세대인데, 30년의 세대인데, 30년의 대자를 넣어서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세대니까. 그 우리가 지금도 절대 가인이라는 말을 써요. 낙양성 심리어에 뭐 어쩌고저쩌고 절세 가인, 절대 가인 이런 말을 써요. 세자를 못 씁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거만 있나요? 또 한 번 볼까요? 관세음 보살이죠. 보고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하는 보살이죠. 그래서 이 양반은 불교의 관세음 보살은,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세상의 중생을 다 보면서 도와주는 그런 보살이지 않습니까? 푸샹. 그래서 절에 가보면은 11면 관음보살이라서 관음보살의 얼굴이 11개예요. 11개. 세상을 다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천수관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듣고 위로해 주니까 손이 1000개예요. 그래서 천수관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십일면 관음보살이라고 그러는 이런 아주 그냥 덕스러운 양반인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관세음에서 세자를 뭐 빼버리고 관음보살이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관음보살이라고 많이 하죠. 원래는 관세음보살인데. 그래서 괜히 무슨 관음증 환자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세자를 못 썼습니다. 이렇게. 이 기휘 때문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대구를 한번 볼까요? 대구. 원래 대구는 조선 1800년 영정조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의 지명 이름은 이거였습니다. 큰 언덕이었습니다. 큰 언덕. 근데 공자 이름이 공구죠. 그죠? 공구. 그러니까 유교의 거물인 어떻게 같이 쓰느냐 그래. 유학자들이 막 그냥 영정조한테 막 상소를 올립니다. 이름 바꾸자고. 그래서 못 이겨서 아까 제가 오른쪽에 붙으면 마을이라 그랬죠. 원래 큰 언덕이라는 대구의 지명이 큰 마을로 바뀝니다. 영조 때인가 정조 때 와서. 이렇게 또 바뀌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기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님들은 애민군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정말로 궁궐도 아담하게 작게 짓고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그분들 이름 보면 내가 한자는 잘 모르겠지만 이산. 우리 옛날에 MBC 드라마에 이산이라고 있어요. 이산. 정조대왕의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도. 도자를 어떻게 쓰더라요? 하여튼 이거는 쌀 일도자인데 여기 도자기 도자고 하여튼 여기 돌석자인가? 이도. 이순, 이것도 입구자에 이런 숫자 이순, 숙종의 이름, 세종대왕의 이름, 이산, 이렇게 정조대왕, 조선시대 임금의 이름은 다 외자입니다, 외자. 왜냐면 두 글자를 쓰면 민간에서 한자를 두 개를 못 쓰잖아요. 그러고 너무나, 이 세자 같이 너무나 많은 글자를 쓰면 민간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쓰는 글자, 아주 안 쓰는 글자 한자만 써요. 그래서 민간에서 나 때문에 기위에 고생하지 말고 잘 만들어 커뮤니케이션을 해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조선의 군주들은 아주 예민 사상을 가지신 그런 분들입니다.